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우세해졌고요. 그리고 기술주들 특히 메가세븐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AI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나스닥 2만 포인트 돌파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수급이 일부 좀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다만 이제 주말에 또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앞두고 좀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지도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 빼놓고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나스닥이 1.77%나 급등을 했잖아요. 기술주들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업종으로 보면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상승 업종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몇몇 종목군들 업종 일부 업종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뭐 기술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 1.5%, 3% 올라간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테슬라, 뭐 알파벳,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 업종은 별로 좀 좋지 않았죠. 오히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3% 빠졌잖아요. 머스크가 약값이 비싸다 이런 발언하면서 이쪽은 좀 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까지는 일단 확정적이다. 근데 1월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고요. 메가세븐 강세 보인 건 AI 규제 완화 같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된 산업이 이제 육성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은행주들은 오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은행 관련된 뉴스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뭐 여러 가지 은행들 규제도 완화해주고 또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 M&A 활성화되면 돈 밀려서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은 또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은 뭐 워낙 기술주 쪽에 자금이 집중돼서 은행주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신흥시장 쪽 이런 쪽은 트럼프 공약이 실천이 된다라면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위축될지도 모른다. 이게 이런 분석이 국제금융연구소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뭐 실제로 저 공약이 실천될지는 알 수 없어서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14조 원 유동성을 투입을 했는데 그 전달에 한 달에 투입됐던 자금의 거의 7, 80% 정도 되는 자금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증시가 이번 주에 올라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도 아마 유동성 투입된 것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뉴스들이 미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는 뭐 전월 대비는 전부 다 0.3, 0.3 그리고 전년 대비는 2.7, 3.3 그러니까 근원은 3.3 헤드라인은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최근에 CPI가 발표되면 평균적으로 주식시장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P 500 지수 상승폭 보면 정확하게 그 평균치에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물가지표 나올 때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도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뭐 평균치대로 움직인 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올라갔는데 어쨌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100% 가깝죠. 94% 정도니까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유력하다. 그런데 국채금리는 올라갔잖아요. 금리나 유력하다면서 국채금리 왜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내년도 1월은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10년물 국채 발행이 390억 달러. 그러니까 어제 600억 달러 3년물 오늘 10년물 390억 달러.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된 거거든요.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은. 이제 내일부터는 국채 발행 규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좀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아까 하락업 정도 적지 않았잖아요. 일부 영향을 주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주 쪽이 끌어올려서 그렇지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국채 발행 일정과 무관하게 더 올라가면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채 금리 추이는 조금 더 체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주가 또 강하고 메가세븐 이런 종목들이 강한 이면에는 그러니까 자금 동향을 보면 딱 눈에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기술주 쪽
이쪽 자금은 그냥 탁월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들이니까 자금들 많이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합되게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도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도 부동산 이런 등등인데 추세로 놓고 본다라면 뭐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 워낙 자금이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여차하면 그냥 계속 매수세가 붙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애플도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고 그 메타, 알파벳, 넷플릭스 이런 종들이 다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보면 이제 그 메가세븐을 따로 뽑아가지고 만든 ETF가 오늘 3%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메타 같은 종목군들,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최고치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애플과 함께 뭐 AI 관련된 칩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고 그 영향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이었잖아요. 보조금 지급 확정이 되면서 근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밀렸죠. 오늘 다시 일부를 또 복원하는 모습인데 잘 보시면 주가가 좀 박스권이잖아요. 예,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시원스럽게 저 51선을 돌파하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더 안도감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제약주들은 좀 주춤했거든요. 뭐 개별적인 악재들도 있었어요. 뭐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개별적인 종목들도 있긴 했는데 제약주가 오늘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머스크가 약값이 너무 비싸다. 뭐 이 사람 지금 뭐 완전히 다 정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 나오면서 혹시 내년도에 약값이나 뭐 이런 것들 단행되는 건가? 이런 이제 걱정 같은 게 특히 비만약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데 머스크의 발언이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ADR이 10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 이하는 코스피는 과매도, 코스닥은 75가 이제 과매도고, 그리고 120이 과매수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은 그냥 적당한 거예요. 야, 적당한 선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차하면 올라가는 단계인데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440, 2470 이 단계로 이제 저항대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지수가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와요. 근데 반등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좀 한정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들별 차별화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이틀 동안 8%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신용 부담을 털게 됐죠. 왜냐면 이제 반대 매도라든가 신용 관련된 물량 같은 경우는 이게 지수가 빠질 때 내일 반대 매도 나갈 거니까 미리 정리해야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구간은 일단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오늘이 어제 종가가 공교롭게도 계엄령 선포돼서 그 날 하락했던 자리까지는 딱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3일 동안 빠진 걸 이틀 동안 복원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투자들이 주말에 또 이제 탄핵 관련된 표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말고 오후장의 투자자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양봉 형태 이틀 동안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양봉으로 밀어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21선 앞두고서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 또는 양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라면 지금은 그냥 단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쪽에서 밀리지 않고 오후장에 좀 버텨내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자금을 보면 신용잔고가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또 텔레그램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신용이 보통 일반적으로 피크 대비 15%에서 20% 정도 감소하면 추세가 뒤집어지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물량 크게 흡수가 되고 또 털려 나오고 그러고 나서부터 지수는 한동안 세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14%. 이게 오늘 이제 이따 오후에 나오는 데이터까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15% 정도 보는데 그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신용 줄면 바닥은 어느 정도 쳤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용만 놓고 보면 이미 바닥은 통과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 예탁금이 살짝 올라오는데 이거는 예탁금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들어서 4조 원 가까이 팔았잖아요. 그게 지금 예탁금으로 일부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아직까지는 실제로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더 세게 가려면
고객의 예탁금이 한 58조 원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탁금, 지금은 이제 바닥은 친 것 같다 정도인데 이제 더 밀어붙이려면 이제 돈이 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추이가 나오는지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좀 시장 요약을 해보면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강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지수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또 만기일이라서 또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만기 지나고 났을 때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는 진정시켰는데 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매수가 없어요. 지금 10월 이후부터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과연 외국인 투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놀랍게도 아직까지는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매수해가지고 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순매수거든요. 지금 매도 진정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거냐. 요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죠. 내년도 실적, 삼성전자가 급기야는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올해보다 감소한다라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올해보단 더 좋아 이렇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보다 나빠질 거야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고민이 되나 이제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수급이 바뀌는지. 근데 반면에 이제 주말에 또 표결 앞두고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이런 긴장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후장의 판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잔고, 그리고 PBR 0.83 이후,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그 신용 0.83 PBR이 0.83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코로나 때 그때 0.71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0.83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닥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각각을 봤더니 1개월 후에는 대부분 다 올랐고 2개월 후는 더 올라가고 3개월 차는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때는 이제 3개월 후에도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1개월하고 1, 2개월 정도까지는 PBR 0.3배 찍고 나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0.83 찍고 지금 0.8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좀 뭐 추세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만한 환경, 신용잔고로 놓고 볼 때 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지수가 변수가 아니라 정치가 변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대로 갈지 안 갈지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제 방송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요 한 2,000개. 네, 거기까지는 좀 무리긴 한데 하여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